네, 어제 새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갑자기 또 한국과 잘 조율하겠다면서 대화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You know, we're the number one country anywhere in history in the world, anywhere in history for investment coming into the country. And it's because of tariffs. And I said, I'm going to increase tariffs by 25. I'm going to charge you 25% tariff if you don't do it. They said, we will do it. Why don't you ask? We'd love to do it. So I got something done that no other president could have gotten done. And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말인지 정말 저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요. 갑자기 관세 재인상 얘기를 했다가 한국과 잘 얘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뭐 우리 정부를 꼭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아이오와주에서 경제 관련 연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세 25%를 바라면 상대국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조홍천 의원님. 네. 그러면은 내가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실제로 인상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대국을 움직이기 위한 협상 전략이다. 이런 얘기일까요? 트럼프의 지금까지 그 협상 전략 같은 걸 보면은 상대국에다 처음에는 굉장히 고강도로 막 그냥 잡아먹을 듯이 빵 해서 놀라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우리 한국이 놀라가지고 아이 왜 그러냐 라고 뭐 대책 뭐 이런 걸 제시를 하면은 좀 물러서는 그래서 타코라고 있죠. 타코. 예,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이라고. 예. 트럼프는 항상 꼬리를 내린다. chickens out. 질러 놓치면 실제로 하진 않는다. 그렇죠, 그렇죠. 타코가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것도 사실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그렇게 잡아온 거는 뭐 찬성하는 국민도 있고 뭐 반대하는 국민도 있는데 지금 미네아폴리스의 ICE가 그 불법 체류 단속한다고? 저희가 보기에는 뭐 너무해요. 자기네 국민을 갖다가 막 그냥 사살을 하잖아요. 과격하게.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까지 그냥 들고 일어나자. 지금 이렇게 아이스 정서가 지금 만연해 있고요. 또 자기는 지금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고 관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강하게 된다라는 걸 자꾸 자랑을 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지금 안 되니까 올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때까지 어떤 성과, 업적을 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말 잘 듣는데 왜 니네는 이렇게 굼뜨니? 그러니까 니네도 빨리 좀 해가지고 나 이거 내 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해줘. 라고 하는 투정 같아요. 투정 같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요.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 계열의 SNS 계정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을 좀 지적을 하긴 하는데요. 느낌이 좋지 않으면은 이제 계약을 파기하면서 협상을 압박한다. 만만한 사람을 주물럭거리는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를 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장현주 부대변인님, 이게 뭔가 트럼프를 지적한 것 같지만 주변에 껴있는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좀 만만한 국가다 이런 표현을 써서 좀 불쾌하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와 또 미국과의 그런 관세 문제에 대해서 뭐 또 제3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뭐 이래저래 이야기를 얻는 것 자체가 별로 뭐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아마 중국 생각에는 그리고 중국 말고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전 세계 국가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자체가 그동안의 외교 관례나 관행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관세를 가지고 사실 동맹국들에 대해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또 협상의 카드로 쓰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거든요. 뭐 다른 강대국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사실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온 것 이것 자체를 다른 나라들이 바라볼 때 한국만 저렇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저런 논란들이 어쩌면 우리나라에게도 다른 나라들에게도 또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경각심 차원에서 바라보고
바라보고 있는 또 그런 시선들도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 다른 나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미국의 지금 진정한 진의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것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관련해서 우리 국익을 위해 차분하게 대응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예. 오늘 국회에서도 관련한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서한은 13일 날 받았고 14일 날 보고를 했다니까 당연히 이 내용을 알고 갔을 것입니다. 갔다 와가지고 벤스 부통령하고 핫라인을 구축을 통해서 한미 간 소통이 강화됐다 홍보를 했어요.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뒤통수를 맞아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명하시겠어요?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정반대로 한국과 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예, 발송했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을 또 그대로 믿는다 그러면 또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국민에게 공개하기 힘든 서한을 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걸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트럼프의 특수성을 이곳에서 부인하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전례를 보기 힘든 미국의 대통령의 그 변지곡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스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야가 깊은 고민을 통해서 큰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굉장히 기존의 외교 관행 또는 관리와는 벗어난 그러한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잘못한 것이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예, 뭐 트럼프의 외교 스타일이 좀 너무 예측 불가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게 여야의 또 공통된 의견인 것 같긴 한데요. 그 해법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대책이 있냐 이렇게 조금 의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송영훈 대변인님, 조현 장관이 일단 쿠팡 문제라든지 뭐 비준 문제 때문에 불거진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힐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정부가 사실 예측 불가한 트럼프를 상대하려면 그래도 전략이 있어야 될 텐데 잘 전략을 좀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전략 이전에 동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크죠. 그러니까 예. 정상 대 정상, 그리고 총리 대 부통령, 비서실장 대 비서실장 전부 다 어떤 소통 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 지난 8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라고 했다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서 굉장히 국민적인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정상 관계가 그래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민석 총리가 벤스 부통령한테 직통 전화번호 받아왔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발표가 있기 전에 아무런 어나운스도 없었다고 하면은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강훈식 실장은 이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하고 한라인을 구성했다고 했잖아요. 그 강훈식 수지 와일스 한라인은 왜 작동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굉장히 뭔가 외교에 대한 홍보는 많이 하는데 실상 한미 동맹은 계속 삐걱거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예측 불가능한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리가 부통령을 만나고 올 정도면 뭔가 미국의 동향과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고는 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파악을 해야 그다음에 전략도 있는 것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보도 부재하고 대책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덧붙이면은 네.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특별한 이유를 특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적절한 메시지 관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런 발언은 미국에서도 당연히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그 화를 더 돋구는 그래서 우리의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염려되는 점이 큽니다. 예. 오늘의 2위로 관세 문제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을 확인할 텐데요. 오늘은 댓글 3개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 진실이 밝혀지냐 소문만 가득하다. 그러게요. 방송인 박나리 씨에 대한 얘기셨고요. 가짜 영상 유포자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박세리 씨의 가짜 결혼서를 유포한 사람에 대한 반응이셨습니다. 예, 오늘의 마지막 댓글인데요. 한 분은 마트로, 한 분은 영화관으로. 언제 만나요? 예, 그러게요. 내일 최고인데 두 사람이 만나는 건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